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영우TV의 천영우입니다. 요즘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사용하는 표현이나 그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 이런 걸 가만히 보면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구나. 속이 잔뜩 뒤틀려 있구나.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을 미워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최근에 북한이 사용하는 표현만 보더라도 점점 거칠어지고 불손해지고 있습니다. 남조선과는 뭐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마주 앉을 생각도 없다. 조미 대화에 제발 좀 끼어들지 말라. 이 정도 이야기는 북한 기준으로 보면 점잖은 표현에 들어가죠. 그런데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노릇이라든지 문 대통령이 알고 보니 보기 드물게 뻔뻔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표현은 김정은이 직접 사용한 건 아니고 물론 관영 매체를 통해서 한 말이긴 하지만은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사용할 그런 말투는 아니거든요. 북한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존재인데 세상에 어떤 사람한테도 그보다 더한 막말을 할 수 있어도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그런 표현 쓰면 안 되죠. 그리고 평양 그 남북 축구대회에서 북한이 보여준 태도,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1년 전이라면 그게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김정은이 금강산 가가지고 현대 아산이 건설한 그 건물 시설 이런 거 보면서 보기만 해도 기분 나쁘다. 빨리 좀 헐어버리라. 이런 말도 어지간히 속이 뒤틀리지 않고는 공개적으로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세상에 온갖 조롱과 비난받아가면서 북한과 김정은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썼습니까? 그거 생각하면 이건 좀 너무하죠. 배은망덕도 유분수죠. 문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김정은이 어떻게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마주 앉아서 그런 대접을 받았겠습니까? 그 덕분에 김정은과 북한의 국제적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고 또 김정은의 국내 정치적 권위가 얼마나 더 높아졌습니까? 그게 다 누구 덕분입니까? 그리고 작년 유엔 총회 문재인 대통령이 가가지고 기자연설을 하면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홍보하느라고 얼마나 애썼습니까? 결국 그 때문에 외신으로부터 김정은의 수석 대변이라는 그런 비아냥까지 듣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유엔 총회 기조연설이라는 것은 자기 나라 입장 이야기하는 데지 남은 나라 입장을 이야기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나라가 다 기조연설을 하는데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건 북한 수석대표 그때 이영호 그 외상이 갔죠. 그 외무상이 기조연설할 때 이야기하면 될 일이지 우리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의지가 어떻더라 하고 이야기할 때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문 대통령이 유럽 순방하면서 북한 대북 그 제재 완화해 주자고 호소하고 다니다가 프랑스 그 마크롱 대통령한테 기자회견 석상에서 공개적으로 면박당하는 그런 수모까지 겪었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우리 국내적으로 북한 석탄 그걸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해가면서 수입해가지고 북한 돈벌이 시켜주고 그리고 북한의 수출이 금지되어 있는 석유류 그 몰래 수출해주고 한 이 업자들 미국 눈치 보느라고 뭐 검찰에서 수사하는 척 했지만은 지금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 없잖아요. 정부가 단단히 이 업자들 처벌하려고 마음먹었으면 그렇게 유야무야하고 그게 지금 넘어갈 일입니까? 이것도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고맙게 생각해야 될 일입니다. 북한과 김정은 입장을 이렇게 눈물겹도록 옹호해주고 또 대변해 왔으면 김정은이 응당 고마워하고 청와대를 향해서 하루 3번 절을 해도 모자랄 일이죠. 그런데 문통이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지금 김정은이 저렇게 목례를 부리는 걸까요? 저는 근본적인 원인은 그간 남북 정상회담 3번 하면서 김정은의 그 기대 수준을 너무 높여놓은 데 있다고 봅니다. 문통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했든지 실제로는 하지도 못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었든지 그런 게 있었지 않나 싶고요. 또 김정은에게 물론 이제 이용 가치가 다 떨어졌다 하는 그런 판단도 작용을 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제 제가 좀 구체적으로 3가지 이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2월 달에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 김정은이 갈 때 그 가서 결국 빈손으로 돌아온 거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코치를 잘못 받아서 그렇다 이렇게 아마 원망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 대통령 보고 제발 이제 뭐 촉진자니 중재자니 하는 그런 오지랖 넓은 저 짓거리 그만두고 이제 제발 나서지 않는 게 우리 도와주는 거다. 그런 소리를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과 그 주변 인사들이 영변 단지만 포기하면 북한이 마치 엄청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영변 단지의 가치가 뭐 북한 핵 자산의 50% 정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실제로 믿고 있고 또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김정은이 가만히 듣고 있으면 야 이건 나는 그냥 버려도 상관없는 카드라서 이거부터 버리려고 생각했는데 이게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남조선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가지고 가면 엄청난 바가지를 씌울 수 있겠구나. 이것만 가지고 가도 내가 제재 해제 정도는 불러도 뭐 무리가 아니겠구나. 그런 착각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 주변에서 공개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는 이거는 문 대통령 혼자 생각이 아니라 미국하고 뭔가 사전에 좀 이야기가 되고 교감이 되었거니 이렇게 짐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노이 가서 그 카드 가지고 가보니까 이거는 전혀 먹혀 들어가지가 않고 이거는 그 자리에서 그냥 미국한테 퇴짜를 맞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문 대통령이 북한이 버릴 카드에 그렇게 엄청난 값을 붙여주는 건 그 마음은 참 고맙지만은 김정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 좀 딜을 해보려고 갔는데 결국은 문 대통령 말 믿고 갔다가 지금 자기는 허탕치고 돌아왔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촉진자든 중재자든 제대로 하려면 일이 성사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문 대통령이 김정은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했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당신이 정말 영변밖에 내놓을 수가 없다 그러면 제발 부탁인데 이번에 그 하노이 절대 가지 마라. 영변만 내놓겠다는 거는 결국은 있는 핵 가지고 있는 거 그걸로 모자라서 앞으로 계속 더 만들겠다. 영변 밖에서는 계속 더 만들겠다는 이야기인데 아무리 트럼프가 국내 정치적으로 지금 궁지에 몰려 있고 아무리 트럼프가 깜짝 쇼에 환장을 한 사람이기로 북한이 핵을 더 만들겠다는데 그게 속아 넘어가겠느냐. 그리고 영변 밖에 있는 시설을 그거 계속 숨기고 안 내놓겠다고 그러면 미국은 분명히 당신이 비핵화 하겠다는 걸 말뿐이고 실제로는 비핵화할 생각이 손톱만큼도 없구나 이렇게 믿고 앞으로 협상이 더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제발 영변 밖에 있는 시설 그 내놓을 준비할 때까지는 준비되어 있을 때까지는 미북 정상회담에 나가지 마라. 우리로서는 정상회담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된 정상회담을 해야 남북관계도 풀릴 수가 있고 당신이 원하는 건 내가 좀이라도 좀 들어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한미 합동 군사 훈련하는 거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지금 첨단 정밀 무기 도입하는 거 여기에 대한 불만입니다. 이건 이미 공개적으로 북한이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왜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느냐. 지금까지 남북 정상회담 3번 해가지고 북한이 김정은이
거둔 가장 큰 성과는 한미 연합훈련 중단시킨 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판문점 선언 2조 1항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한반도의 육해공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의 원인이 되는 행위는 안 한다. 그걸 적대 행위로 규정하고 그건 안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김정은이 왜 그 문구를 넣으려고 애를 썼겠습니까?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가장 대표적인 행위가 김정은 입장에서는 한미 군사훈련 아닙니까? 그 판문점 선언의 의미, 그게 김정은에게는 미국이 합동 군사훈련 아무리 하자 그래도 남조선은 이건 반드시 맞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철석같이 판문점 선언에서 약속해놓고 그 이후에 한미 훈련하는 거 보고 그 훈련이 물론 야외 기동 훈련하는 것도 아니고 도상 훈련에 불과한 거지만 그 도상 훈련도 결국 북한에 대해서 적대 행위 하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니냐. 그거 연습하는 건데 그것도 이거 판문점 선언에 위반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왜 약속을 척설같이 해놓고 지키지 않느냐.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지금 F-35고 이런 거 도입하는 거 물론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한 게 아니고 그전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결정해가지고 계약해가지고 지금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러나 김정은이 볼 때는 그게 결국 한반도에서 공중에서 군사적 긴장 조성하는 그런 물건을 그 왜 가지고 들어오느냐. 그게 판문점 선언 2조 1항에 그 육해공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 조성 안 한다고 해놨으면 군사적 긴장 조성할 수단도 그 사오지 말아야지. 그거 왜 사오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 합의를 할 때 오해가 없도록 사전에 다 좀 서로 우리는 이 합의를 어떻게 해석한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돼 있었어야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김정은이 화를 내는 이유는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가 무너진 데 있다고 봅니다. 김정은이 무슨 우리 민족끼리 정신에 따라서 뭐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할 때는 뭐냐 하면 미국하고 한국이 싸워서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하고 붙어서라도 얼굴 붉히고 한판 싸워서라도 뭔가 북한의 돈줄 노릇을 제대로 해주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반대하더라도 남북 경협을 강행하고 금강산 개성공단 다 재개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런 결기는 하나도 없고 가만히 보니까 미국 눈치나 보고 아무것도 하는 게 없으니까 이게 실망한 거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게 남조선이 말만 앞세웠지 뭔가 미국이 안 된다 하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구나. 이런 데 대해서 뭔가 실망하고 지금 좌절하는 거죠. 지금 돈줄은 말라 들어가는데 이게 뭔가 남북 경협에 있어서 아무것도 되는 것도 없고 이러니까 얼마나 지금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 네 번째는 또 뭐냐? 저는 한국이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움직일 힘이 없구나. 그걸 확인한 겁니다. 김정은은 아마 처음에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이고 하니까 북한의 실존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북한의 입장에 서서 뭔가 미국을 설득하고 뭔가 미국의 정책을 바꾸고 이런데 좀 힘을 써줄 줄 알았겠죠. 그런데 가만히 지금 지켜보니까 미국을 설득할 능력도 없고 심지어 미국하고 소통할 능력도 제대로 안 되고 서로 동문서답만 하고 있는 거 보고 이거는 문 대통령은 별로 도움이 안 되는구나 이런 판단을 했을 겁니다. 미국에 맞서서 남북 관계를 발전시킬 배짱도 없고 또 미국 설득해서 북한의 그 당면한 실존적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보여주는 게 없는데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을 뭐 좋아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저는 남북 관계가 좋을 때 문 대통령이 김정은한테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포옹도 하고 정말 평화 분위기에 서로 도취되어 있지만은
당신들이 핵을 내놓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북한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내가 간도 빼주고 뭐 남북 경협하고 싶은 게 수없이 많고 평화 경제를 달성하고 싶지만은 결국은 핵이 있는 상태에서는 이거는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고 남북 관계는 원점보다 더 험한 곳으로 추락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좋은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빨리 뭔가 우리가 하고 싶은 남북 경협 제도를 할 수 있도록 당신이 좀 비핵화하는데 좀 큰 결단을 좀 내려달라. 이런 이야기를 그때 했어야죠. 그리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아무리 북한을 위해서 뭐 하고 싶어도 이거는 유엔 안보리 제재, 미국의 대북 제재 이런 거 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혹시 우리가 못하더라도 당신들이 핵을 도저히 포기를 못해서 우리가 못하더라도 절대 실망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야죠.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